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나요? 랜선 아들입니다. 오늘은 스타벅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주변에 스타벅스가 되게 많이 생겼죠. 뭐 스타벅스에서 기념품을 출시한다고 하면은 밤새 줄 서는 사람부터 여러모로 이슈인데요. 그래서 이번엔 스타벅스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어요. 기본적으로 스타벅스에서 주문은 어떻게 하는지, 커피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고 주문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번에도 겁먹지 마시고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타벅스의 커피 종류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하니까요. 대표적으로 많이 시키는 커피 종류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가장 사람들이 흔히 먹는 커피라고 불리는 에스프레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푸치노라고 해서 얼음을 갈아서 만드는 종류가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콜드브루라고 해서 뜨겁지 않은 물로 천천히 내리는 커피 종류가 있고요. 그 외에는 기타 뭐 제조 음료라던가 아니면 지역 특산 음료라던가 아니면 무슨 시즌 음료라던가 이런 되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그거는 스타벅스 앱을 다운받아 보시면 종류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그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스타벅스에는 커피를 드시러 가기 때문에 이렇게 커피 메뉴 우선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에스프레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에스프레소는 커피를 기계에 넣고 동그란 철제로 된 통에 이렇게 막대기 달린 걸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갈아져 있는 커피를 넣고 꾹꾹 누른 다음에 기계에 끼고 거기에 이제 커피를 뽑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온 원액을 에스프레소라고 불러요. 이젠 이 에스프레소 원액을 가지고 다른 것들이랑 섞으면 다양한 커피가 됩니다. 이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섞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메리카노가 됩니다. 그 외에는요, 카푸치노도 있고요. 그리고 라떼, 마끼아또, 카페모카 이렇게 네 가지 커피로 변형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게 카푸치노와 라떼예요. 그래서 카푸치노와 라떼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가 들어가는 양은 동일하고요. 커피숍 가보시면 기계 옆에 이렇게 생긴 막대기에 우유를 넣고 푸시 소리 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스팀 밀크라고 해서 우유를 뜨겁게 데우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스팀 밀크를 에스프레소 양은 동일한 상태에서 스팀 밀크 1에 우유 거품 1을 넣으면 이게 바로 파푸치노입니다. 에스프레소 동일한 양의 스팀 밀크를 많이 넣고요. 우유 거품을 위에 살짝만 넣은 게 이게 바로 라떼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거품을 좀 많이 넣어서 부드럽게 드시고 싶으시면 카푸치노를 시키시면 되시고요. 나는 그거보다는 우유 거품 없게 따뜻한 우유랑 커피가 에스프레소가 잘 섞인 걸 드시고 싶으시면 라떼를 시켜 드시면 돼요. 그러면 마끼아토랑 카페모카는 뭐냐? 라는 걸 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에스프레소에 폼밀크라는 걸 넣는데요. 폼밀크는 스팀 밀크랑 우유 거품을 섞은 걸 넣은 걸 폼밀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두 개를 섞어서 에스프레소랑 섞은 걸 마끼아또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신 카라멜 마끼아또는 여기에 카라멜 시럽을 첨가한 걸 카라멜 마끼아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카페 모카는 동일한 에스프레소 양에다가 스팀 밀크를 넣고요. 여기에 초콜릿 시럽을 넣어요. 그 다음 위에다가 특이하게 휘핑크림을 얹어서 먹는 걸 카페 모카라고 해요. 아무래도 카페 모카는 초콜릿 시럽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달달하고 초콜릿 향이 나겠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커피 형태마다 다양한 형태로 주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 좀 특별한 점은 돌체라떼라는 스타벅스에서 되게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메뉴가 있는데요. 이거는 돌체 라떼라고 불리는 것처럼 라떼가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 동남아 여행 가보시면 카페 스어다라고 해서 연유 커피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라떼에 밑에다가 연유를 깔아줘요. 조금 더 달달한 커피의 맛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카페 모카, 카푸치노, 라떼, 마끼아또 이런 형태의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커피들이 있으니까요. 일단 처음엔 이런 기본적인 커피부터 드셔보시거나 아니면 나의 취향에 맞는 커피들을 주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나는 오늘 달달한 커피를 먹고 싶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흔히 말하는 다방 커피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다방 커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드시는 건 백다방에서 기본적인 다방 커피랑 똑같은 커피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와 비슷한 맛을 찾으실 거면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첫 번째 카라멜 마키아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돌체 라떼도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형태의 커피, 조금 진한 커피에 조금 달달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기본적으로 뭐 마키아토나 카페라떼를 시키신 다음에 거기에 시럽을 좀 더 넣어 드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좀 다양한 방식으로 주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그런 게 귀찮으시다. 그러면 카라멜 마키아토를 시키시면 가장 좀 달달하고 부드러운 커피 맛을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커피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스타벅스는 커피 말고 되게 다양한 음료들이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앱이나 스타벅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떠한 계절 메뉴들이나 뭐 다양한 음료수 아니면 제조 음료, 과일 음료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요. 그 여름에 먹기 되게 좋은 건데 이제 아포가토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아이스크림에 이제 커피를 끼얹어서 먹는 건데요. 이거는 여름에 좀 더울 때 카페인이랑 좀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같이 드시고 싶으실 땐 한 번씩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파는 커피 종류들이나 음료 종류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스타벅스의 커피들은 휘핑크림이 올라가 있는 커피들이 지정돼 있고요. 휘핑크림을 올릴 수 없는 커피들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직원분들이 음료를 주문을 하면 휘핑크림 올려드릴까요? 라고 이제 항상 문의하니까 그걸 보고 이제는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주문하는 메뉴에 휘핑크림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스타벅스 앱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앱 안에 있는 음료의 그 사진들이 하나하나 다 있을 거예요. 거기에 휘핑크림이 없으면 그건 휘핑크림이 올라가는 음료가 아니고요. 거기에 휘핑크림 그림이 있으면 휘핑크림을 올리거나 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음료니까요. 한번 보시면 이런 음료에는 휘핑크림을 내가 올려 먹어야지 빼먹어야지 라는 거를 미리 한 번쯤은 보실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커피 사이즈는요 총 4가지인데요. 숏, 톨, 그란데, 벤티 이렇게 총 4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어요. 숏이 가장 작은 거고요. 벤티가 가장 큰 사이즈인데요. 일반적으로 스타벅스 매장에 가면은 이제 톨, 그란데, 벤티만 가격표에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숏은 거의 안 적혀 있는 상태로 있어서 톨 사이즈를 항상 주문하시는데요. 숏 사이즈를 주문하시고 싶으시면 메뉴판에 없어도 숏 사이즈로 주세요 라고 하면 숏 사이즈로 주문이 가능하니까요. 혹시나 톨 사이즈 양이 너무 많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숏 사이즈를 주문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 각각의 사이즈마다 용량을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용량은 숏이 240ml, 톨이 355ml, 그란데가 470ml, 벤티가 590ml 정도 된다고 해요. 이렇게 사이즈가 애매모호한 이유는요. 미국에서 넘어온 회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온즈 기준으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숏부터 말씀을 드리면 8온즈, 12온즈, 16온즈, 20온즈 이렇게 온즈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미리로 했을 때는 조금 모호한 사이즈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이즈를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비용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이제 매장에 가보면은 가격표에 사이즈별 금액이 적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톨 사이즈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갈 때는 금액이 500원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내가 이 톨 사이즈가 예를 들어 4,500원이니까 그란데를 먹고 싶으면 이제 500원을 추가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사이즈가 달라질 때마다 뭐 커피가 추가되는 양이라던가 뭐 우유가 추가되는 양이 달라지니까요. 그거는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샷 추가는 어떻게 하나요? 뭐 샷 추가 해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샷 추가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커피를 이런 동그란 막대기 달린 동그란 철제를 기계에 껴서 내린 걸 원샷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타벅스는요. 이거를 꽂아서 커피를 내리면 투샷이 나와요. 그래서 이 투샷을 모두 넣어서 만들고 있는데요. 숏 사이즈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노가 원샷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원샷용으로 원두를 한 번 내리고요.
그리고 두 번 내릴 수 있는 원두 양임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는 이 남은 이 원샷 내리고 남은 원두는 바로 폐기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손님들한테 균일한 퀄리티의 커피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스타벅스의 방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번 기계를 껴서 내리면 투샷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요만한 유리병 같은 거 이렇게 유리병이나 스텐 병에다가 커피를 담거든요. 샷을 내리면. 그래서 이렇게 스텐 병을 아이스 컵에다 이렇게 부으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게 원샷인데요. 이제 샷 추가를 하면은 이제 요 한 샷을 더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샷 추가해 주세요 이랬을 경우엔 비용은 얼마나 더 드는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이 샷 추가 한 번 하는데 드는 비용은 600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샷 추가하면 600원, 투샷 추가하면 1200원 이런 식으로 커피 종류 상관없이 이제 샷 추가가 가능한 거는 이렇게 600원씩 추가해서 샷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각 사이즈마다 커피의 양, 그러니까 에스프레소의 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톨 사이즈가 아까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들 시켜 드시는 기본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톨 사이즈는 기본 아메리카노 투샷이 들어가요. 제가 앞에서 숏 사이즈가 아메리카노 원샷이어서 숏을 시키면 이걸 한번 내리면 기본 투샷이 나오지만 원샷만 내리고 이 원두는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폐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톨 사이즈는 이거를 한 번에 투샷을 내려서 투샷을 다 넣고 나머지는 이제 뭐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따뜻한 물을 부을 거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얼음과 물을 부어서 이제 나머지 용량을 맞출 거예요. 그럼 라떼는 원샷에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떼는 스팀 밀크에 우유 거품 조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숏은요 똑같아요. 아메리카노는 원샷이고요. 그 다음에 라떼도 이거 똑같이 원샷이에요. 그 다음에 그란데는요 그 3샷이 들어가요. 총 에스프레소 3샷. 그 다음에 라떼는 2샷에 우유가 많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를 이제 우유를 채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벤티 사이즈는 이제 에스프레소 4샷입니다. 그 다음에 라떼는 2샷에 우유를 많이 넣어드려요. 이런 식으로 아메리카노는 숏, 톨, 그란데, 벤티가 원샷, 투샷, 3샷, 4샷 이렇게 에스프레소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라떼는 숏이랑 톨은 원샷, 원샷. 그 다음에 그란데, 벤티는 투샷, 투샷. 나머지는 이제 그란데랑 벤티의 차이는 우유가 그 부분을 채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스타벅스 원두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저도 이거는 현재 스타벅스에서 일하고 있는 바리스타한테 물어보고 온 거여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타벅스 원두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블론드, 에스프레소, 디카페인 이렇게 원두가 세 가지인데요. 블론드 원두는 기본적으로 연한 거래요.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원두가 제가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모든 커피에 들어가는 가장 보편적인 원두. 그 다음에 디카페인은 카페인이 없는 원두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두는 모두 다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주문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뭐 현역 바리스타만 알고 있는 신기한 정보였는데요. 모든 기계는 위에 이렇게 약간 반원형의 그릇 모양의 이제 원두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거기 위에 기계가 한 70%가 이제 기본적인 에스프레소 원두고요. 나머지 한 30% 20%를 블론드 원두 이렇게 기계가 거의 두 대가 있대요. 한 대는 70%가 에스프레소 원두, 나머지 20-30%가 디카페인 원두. 이렇게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 원두가 많이 들어있는 게 기계가 두 대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신형은 이 세 가지 원두를 모두 다 있는 신형 기계도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원하는 원두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고민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좀 연하게 먹고 싶다라고 하면 블론드 원두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시고요. 별도로 그런 얘기 없으시면 에스프레소 기본 원두로 내려집니다. 그럼 블론드 원두는 왜 연해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저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블론드 원두는 뭐가 달라? 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원두 자체 로스팅을 할 때 로스팅이라는 거는 커피 콩을 일정 온도의 뜨거운 온도에서 계속 볶아서 약간 초록색 회색이었던 커피 원두가 이제 검정색이 될 때까지 이제 볶잖아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보다 조금 덜 볶아서 연한 풍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든 게 블론드 원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블론드, 에스프레소, 디카페인
이렇게 원하는 원두를 선택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스팅이라고 해서 커피를 볶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커피를 볶는 건 세 가지 단계가 있대요. 기본적으로 이제 블론드, 미디엄, 다크 이렇게 있는데요. 다크는 에스프레소, 말씀드렸던 기본 스타벅스의 가장 기본 원두인 에스프레소가 다크 로스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블론드는 연하게 먹는 블론드 로스팅인데, 미디엄 로스팅은 매장에서 내려주는 커피로는 드실 수는 없으시대요. 그거는 일단 구매해가는 원두 있잖아요. 스타벅스에 가보면 이렇게 봉투에 원두가 판매되거든요. 이거에는 미디엄으로 로스팅된 원두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직접 내린 거 드실 수는 없으시고요. 집에서 원두를 사가서 내려 드실 거면은 이제 미디엄 로스팅 원두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매장에서 드실 수 있는 원두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포장을 해가는, 그러니까 원두를 구매해서 집으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한 원두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엄 로스팅의 원두인데요. 이제 케냐, 콜롬비아, 브렉퍼스트, 과테말라 이런 것들은 일단은 포장지 색이 황토색이래요. 이거는 전부 다 미디엄 로스팅된 원두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베로나, 수마트라 얘네는 짙은 고동색인데 이런 색은 다 다크 로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장지 색에 따라서 다크 로스팅은 짙은 고동색, 황토색은 미디엄 로스팅. 이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크 플레이스라는 원두는 미디엄인데 얘는 은색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미국의 파이크 플레이스는 스타벅스 1호점이어서 좀 특별한 원두다 라고 해서 은색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매장에 기본적으로 파는 에스프레소 기본 원두, 이거는 매장이랑 똑같은 원두기 때문에 은색으로 포장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한번 커피의 종류 말씀드릴 때 에스프레소, 프라푸치노, 콜드브루, 블렌디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콜드브루는 이제 차가운 물로 이제 일정 시간 동안 계속 내려서 만든 게 이제 콜드브루 커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콜드브루는 아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원두랑 전혀 다르게요. 콜드브루 전용 원두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제 바리스타 분들이 출근하면요, 콜드브루를 추출하는 기계에다가 그 원두를 넣고 이제 정량의 물을 넣고 이제 이 원두를 차갑게 뽑아낸다고 하네요. 저는 좀 그런 걱정은 했었어요. 콜드브루가 한창 유행일 때가 있었는데요. 이 커피를 교환하지 않거나 이 커피를 내리는 기계를 닦지 않아가지고 이제 되게 비위생적이다라는 얘기가 한창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솔직히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매일 아침마다 새 기계에 원두를 새로 넣고 물도 새로 받아서 새로 아침마다 뽑는 거라고 하니까요. 걱정 말고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스타벅스 이용 꿀팁 알려드릴 텐데요. 스타벅스의 뭐 프리퀀시니 뭐 별이니 이런 다양한 제도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장에서 커피를 구매하시면 프리퀀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별 적립해 드릴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하는데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스타벅스 회원 가입을 하게 되고 이제 스타벅스 카드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걸 하게 되면 좀 이런저런 혜택들이 있어서 다양한 혜택들을 물어보는 거라고 해요. 이렇게 보시는 화면처럼 스타벅스 페이라고 해서 스타벅스에 카드를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등록된 카드로 주문하게 되면요, 음료 한 잔당 샷이나 시럽 추가를 하게 되면 600원이 들거든요. 그 600원 한 번을 빼준다고 해요. 그래서 네, 스타벅스 앱에 이제 모바일 카드가 스타벅스 페이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걸로 결제하셨을 때 이제 샷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이 스타벅스 실물 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혜택을 받을지는 저도 그것까지 물어보지 못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물어보고 나중에 댓글로 추가 정보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벅스 오프라인에서 이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번엔 스타벅스 앱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스타벅스 앱은 언제나 해왔던 것처럼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해서 스타벅스 이렇게 검색해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다운받으신 앱을 이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지금 보이는 스타벅스 기본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앞에서 뭐 별이니 아니면 뭐 프리퀀시니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프리퀀시나 별부터 설명드릴게요. 이제 맨 위에 별을 누르시면요, 이제 뭐 골드 레벨까지 10개의 별이 남았습니다. 뭐 현재는 전 그린 레벨이고요. 등급별로 뭐 이런 쿠폰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혜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밑에 프리퀀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프리퀀시라는 거는 이제 지금 이제 화면 보는 것처럼
5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스티커를 적립할 수 있고 7월 19일까지 지금 이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프리퀀시는 스타벅스에서 다양한 이벤트들을 할 때 이제 스타벅스 커피를 몇 잔 먹으면 이제 이 상품을 드립니다. 이런 기본적인 조건인데요. 그래서 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이 프리퀀시를 적립해서 사은품을 받기도 해요. 지금 진행하는 프리퀀시는 캠핑용 램프랑 아이스박스였는데요. 지금 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회사에서 커피를 상당히 많이 먹어서요. 이렇게 스타벅스를 많이 모았는데 이렇게 생긴 아이스박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스박스는 총 17잔을 먹어서 이제 이걸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전에는 이제 막 밤새 줄 서고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뭐 이제 아침부터 문 열자마자 가서 주세요 막 이렇게 사재기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거의 오픈하는 당일날 다 동나버리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이제 내가 다 프리퀀시 스티커를 다 모으면요. 일단 원하는 지점에서 뭐 잔여 수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며칠날 내가 현장에 가서 수령하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새로 나온 이런 사은품이나 이런 프리퀀시 제품들이 마음에 드시면 피드를 하나하나 적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적립해서 프리퀀시 모아서 사은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적립하는 방법은요. 일단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기본 음료 몇 잔에 뭐 이제 계절 특수 음료 몇 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는 것처럼 초록색깔 테두리에 초록색깔 동그라미는 기본적인 커피 음료고요. 이런 약간 빨간색, 붉은색 계열의 위에가 동그란 요 컵 모양은 이젠 기간 한정 특별 음료들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커피들을 드시면 프리퀀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이미 커피를 구매했을 때 이 프리퀀시를 적립할 수 있는 앱이 없으면요 적립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영수증을 가지고 다음에 가도 적립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꼭 현장에 있어야지만 이젠 되니까요. 스타벅스 방문하실 때는 혹시 내가 뭐 프리퀀시를 안 받더라도 이런 걸 적립 하나하나 해놓으시면 좋으니까요. 미리미리 핸드폰은 꼭 챙겨 가셔서 앱에 적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립하는 방법은 결제하시고요. 스타벅스 앱 하단에 보면 페이라고 있잖아요. 페이를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코드가 나와요. 이 바코드를 이제 스타벅스 거기 직원분들이 앞에 이렇게 까만 색깔 기계가 하나 있거든요. 그럼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빨간 색깔 불이 나와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띡 찍으면 바로 프리퀀시 적립이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가실 거면요, 이 앱을 꼭 깔아 놓으시면 다양한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프리퀀시 적립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이어서 스타벅스 앱에서 주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스타벅스에는 사이렌 오더라는 주문 방식이 있어요. 워낙 이제 좀 직장인들이 많은 아니면 번화가 같은 데 스타벅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문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줄 안 서고 핸드폰 앱으로 주문하면 이제 이걸 바로 매장에서 받아볼 수 있는 걸 사이렌 오더라고 하는데요. 이 사이렌 오더는 너무 멀리 해서는 주문이 안 돼요. 왜냐면 커피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식거나 얼음이 녹아서 이제 물이 많아지면 맛이 변질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km 이내에서만 주문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영역이 멀면 지금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주문이 안 된다라고 뜰 수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철을 내리기 직전에 사이렌 오더를 해놓고 이제 지하철을 내려서 바로 커피를 받아서 사무실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이렌 오더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홈화면에서 이제 가장 밑에 가운데 컵 모양의 오더라는 버튼을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원하는 메뉴들이 쭉 나오고요. 이제 밑에 이제 강남 R이라고 쓰여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요거를 클릭하시면요, 이제 자주 가는 매장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 위에다가 이제 매장을 검색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매장을 검색할 수도 있고요. 이제 가까운 매장을 눌러서 나와 가까운 매장들을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위에 보시면 DT는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서 이제 차를 타고 바로 주문해서 받아갈 수 있는 매장이고요. 이제 리저브는 이제 스타벅스에서 조금 하이엔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커피를 추출하는 기구라던가 뭐 핸드드립이라던가 원하는 원두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선택해서 조금 더 나만의 취향대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매장이거든요. 그래서 많지는 않고요. 리저브에서는 리저브만의 메뉴가 또 따로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원하는 매장을 주문하시고요. 이제 여기서 매장 내 직접 수령 버튼을 누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원하는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저는 이제 콜드브루를 자주 먹거든요. 그러면 뭐 돌체 콜드브루나 기본 콜드브루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콜드브루 선택하시고, 콜드브루는 차갑게 내린 거기 때문에 따뜻한 음료로 교환은 안 되고요. 무조건 아이스 올리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커피를 주문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톨, 그란데, 펜티 이렇게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일단 콜드브루 같은 경우에는 숏 사이즈는 주문이 되질 않네요. 여기서 뭐 그란데나 펜티 이렇게 누르고 퍼스널 옵션을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커피를 변경하거나 시럽을 추가하거나 뭐 베이스에 물이나 뭐 얼음이나 휘핑크림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로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기를 누르시면 컵 종류를 선택을 안 했네요. 매장 컵을 사용할지, 개인 컵을 사용할지, 일회용 컵을 사용할지. 일단 여기서 저는 일회용 컵을 선택하고요. 주문하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렇게 저는 이제 현재 스타벅스 카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카드 잔액이 부족해서 나머지는 일단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해요. 여기에서 이제 신용카드 선택하고 선택하기 누른 다음에 5,000원 결제하기. 이제 여기서 결제 및 주문하기를 누르시면은 주문이 완료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현재 커피가 어떻게 제조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매장에 주문을 미리 해놓고 찾아가시면 기다리는 수고를 덜어서 주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벅스 앱을 깔면 메뉴를 보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하단에 오더라는 버튼을 아까처럼 누르시면 여기에 다양한 일단 메뉴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커피들은 뭐 이런 영양소를 갖고 있구나, 뭐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심심하실 때 보시면 나중에 한번 이런 거 먹어봐야지 라는 생각도 가능하니까요. 한번 심심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오토바이 모양의 아이콘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를 선택해 보시면 이제 어디로 찾아갈까요? 라는 메뉴가 나오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만 우선 일부 지역에 한해서 배달을 시작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어느 지역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해 보진 못해서요. 현재 배달을 받고 싶은 주소를 먼저 입력을 해 보신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배달이 가능한 주소인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서울 전체가 다 배달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인구 밀집 지역이라던가 오피스가 많은 지역, 대학가 근처 이런 데 우선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를 한번 여기 넣어 보시면 배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스타벅스 오프라인 매장 이용법, 이제 온라인 앱 사용법 이렇게 두 가지 모두 알아봤는데요. 뭐 제가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겠지만 이런 하나하나 서비스는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거나 특히 뭐 스타벅스에 가서도 너무 많은 음료들이 있어서 제가 놓친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시다면 언제나처럼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랜선아들이었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세요.